대체 이게 뭐야? 한국이 또 우리 문화를 훔쳤다고? 샤오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SNS 피드를 넘겼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한국 관련 뉴스였다. 이번엔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이 중국의 전통 요리인 바스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비난이 가득했다. 비빔밥도 원래 중국 음식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친구가 건넨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샤오라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가득했다. 한국이 자꾸 우리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K-팝도 사실 우리 걸 베낀 걸까?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샤오라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본 BTS의 공연 영상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진정성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 후로 그녀는 블랙핑크, 에스파, 트와이스 같은 그룹의 노래를 매일 들었고 친구들과 K-팝 댄스를 연습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K-팝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 사회에서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K-팝에 대한 호감을 갖는다는 건 곧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특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안고 있었다. 한국, 그 작은 나라는 우리 중국의 발톱대만큼도 안 되지. 예전에 우리 속국이었다고. 한국에 비할 정도가 아니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들은 그냥 우리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 거의 우리 문화로 성장한 나라지.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도 한술 더 떴다. 한국, 넌 왜 그런 걸 좋아해? 중국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너도 좀 우리나라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샤오라는 마음이 답답해졌다. 한국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 반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어렵게 접한 흑백 요리사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샤오라는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VPN을 통해 어렵게 접속해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K-팝에 빠진 뒤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 요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그녀는 방송을 틀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본 순간 그녀는 한국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요리와 요리 대결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다. 다양한 음식들과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특히 요리사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비빔밥, 한식 같은 요리는 그녀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신세계였다. 와, 이건 진짜 재밌다. 그녀는 매일 밤 한 에피소드씩 몰래 보면서 점점 더 프로그램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국 SNS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이 넘쳐났다. 한국이 바스를 자기들 전통 요리라고 주장하려고 해. 또 우리 문화를 훔쳐가는 거야. 아니,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친다면 그동안 내가 본 이 모든 요리는 대체 뭐지? 샤오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K-팝과 한식을 사랑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갈등이 점점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조차도 가짜뉴스의 도마에 오르며 그녀의 갈등을 더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선배들이 2024 K링크 페스티벌 이야기를 꺼냈다. 샤오란, 우리 같이 한국에 가자. 이번에 인천에서 열리는 K링크 페스티벌에 가면 K-팝 콘서트도 보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친구들은 벌써 K-팝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샤오란의 마음은 흔들렸다. 정말 가볼까? 하지만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친 나라라면 가서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 그녀는 한국에 대한 기대와 반감 사이에서 고민했다. 특히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 뻔했다. 정말 가야 할까? 한국이 정말 우리 문화를 훔쳤다면 내가 이 여행에서 얻는 건 뭘까? 그러나 K-팝에 대한 사랑은 그녀를 결국 설득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제 직접 확인해보자. 한국이 정말로 우리 걸 훔친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게 있는 건지. 샤오라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기대와 불신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K-팝과 한식은 그녀를 매료시켰지만 중국 사회에서 퍼진 가짜뉴스와 주변 사람들에 반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024 K링크 페스티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지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래, 가보자. 내가 직접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오겠어. 이렇게 그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다. 설마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샤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내 방송이 Welcom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라는 안내를 했을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느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뭐 달라지겠지. 공항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 샤오라는 여전히 기대 반, 불신 반이었다. 널찍한 로비,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여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보다 괜찮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야, 공항만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야, 여기 진짜 크지 않아? 옆에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러게, 한국이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줄 몰랐네. 샤오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울에 가면 분명 그동안 들어왔던 후진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공항은 어디나 잘 꾸며져 있으니까. 하지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샤오란의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와, 진짜 크다.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쭉 이어졌다. 도로는 깨끗하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다. 신호등도 잘 지켜지고 도로 주변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다. 샤오란은 창밖을 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한국이라고? 뭐야,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중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은데? 같이 온 친구들도 놀란 듯이 주위를 둘러봤다. 샤오라는 속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도심이니까 이런 거겠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솔직히 지금껏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야, 이거 봐. 사람들도 되게 여유롭게 다니네. 한국 사람들이 막 무뚝뚝하고 예의 없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친절한 것 같지 않아? 다들 얼굴들이 밝아. 친구가 던진 말에 샤오라는 생각했다. 그러게 우리 SNS에서 본 거랑은 좀 다르네? 아니야. 아직 몰라. 샤오라는 여전히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은 서울의 속내를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은 명동으로 향했다. 샤오라는 명동에 가면 적어도 한국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동에 도착하자 그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명동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K뷰티 화장품 매장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거리를 걸으면서 샤오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과 너무 다른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인기 많을 줄은 몰랐어. 명동의 거리를 걷다 보니 중국에서도 본 적 있는 브랜드들이 눈에 띄었다. 아, 이거 한국 화장품이었구나. 샤오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중국에서 샀던 몇몇 화장품들이 실제로 한국 브랜드였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화장품을 사는 동안 샤오라는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 화장품을 사는 것도 참 웃기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매장에서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테스트해보니 확실히 품질이 좋았다. 진짜 좋은데?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복 체험장이었다. 화려한 색상의 전통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복은 생각보다 훨씬 예쁘고 편안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입고 생활했나 봐. 그녀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자꾸 중국 문화를 훔친다는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복을 입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근데 이거 중국 거랑 비슷한데? 왜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국이 우리 거 베낀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샤오라는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남은 의심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 그날 저녁 샤오라는 다시 가이드 지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지수 언니, 요즘 한국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SNS상에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이야기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이 자꾸 중국 문화를 자기들 거라고 우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요즘 요리, 음식들 그리고 발해와 고구려 같은 이야기도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말했다. 그게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야. 발해와 고구려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역사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거야.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건 좀 과장된 이야기 같아. 한국도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는 서로 배워가며 발전해 왔거든.
음식들도 그래. 우리가 느끼기엔 한국 전통 문화를 중국에서 자꾸 자기들 문화라 우기는 걸로 느끼고 있어. 정말 그런 거였구나. 샤오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처음으로 서로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무조건 우리 걸 베낀다고 생각했던 건 어쩌면 오해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샤오라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으로 발전된 도시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SNS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이 정말 중국 문화를 훔친 나라인지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나라인지를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니까. 이제 남은 건 K-팝 콘서트와 K-링크 페스티벌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샤오란과 친구들은 K-팝 콘서트가 열리기 하루 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중식당 중 하나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중식 셰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특히 딤섬과 중국 전통 코스 요리로 유명했다. 놀랍게도 이곳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미리 예약을 해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중국 음식인데 샤오라는 미리 예약했다는 사실을 듣고 조금 의아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그들이 우리 걸 가져간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해. 하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유명하다니 좋잖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식당에 도착하자 샤오라는 먼저 메뉴를 훑어봤다. 코스 요리에는 딤섬, 해산물 수프, 북경 오리, 그리고 다양한 중국 전통 요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메뉴가 정통 중식이라는 셰프의 설명이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만들다니 좀 묘한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코스 요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먼저 나온 딤섬은 작은 바구니에 담긴 모양이 중국에서 익숙하게 보던 것과 비슷했다. 이건 그냥 중국에서 먹던 거랑 똑같네. 샤오라는 딤섬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맛있어. 하지만 이 딤섬은 중국에서 먹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재료는 비슷했지만 맛이 미묘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이게 한국식으로 조금 바뀐 걸까?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차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느끼는 중식이구나. 이어 나온 요리들은 점점 더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음식들이 깊고 진한 맛이 나면서도 중국에서 익숙한 향신료와는 조금 달랐다. 그 속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맛이 느껴졌다. 이건 우리 중국 음식이 맞긴 한데 뭔가 다르긴 하네. 샤오라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심지어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즐긴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중식당을 운영하는 셰프가 중국 음식을 한국 음식으로 훔쳐간다는 SNS의 이야기들이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 식당 셰프들은 중식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이게 문화교류인가? 그냥 베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음식에 그들만의 색을 입힌 건가? 이 중식당에서의 경험은 샤오란에게 중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친구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중국에서 먹던 거랑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샤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여기가 우리 음식 베낀다는 말이랑은 좀 다르네. 이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진짜 좋아하고 있잖아. 왠지 중국 음식이 한국 내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 음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느낌? 가이드 지수 언니는 다른 이야기도 해줬다. 요즘 한참 마라탕과 탕후루가 인기였다고. 전부터 그 얘기를 들어와서 알고 있었고 탕후루가 중국 간식이 아닌 한국 간식이라고 우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 탕후루? 아니야. 마라탕과 탕후루 모두 중국 음식 문화인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 역시나 좀 당황했다. 분명 한국에서는 탕후루도 자기네 문화라고 우긴다고 했었는데 그날 샤오란과 친구들은 드디어 기다리던 2024 K링크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인 K-팝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공연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들을 직접 볼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이미 수천 명의 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중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대다수 외국인들이었다.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도 온 팬들이 그녀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모여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구나. 무대가 밝아지자 관객들의 함성이 공연장을 뒤덮었다. 샤오라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의 팔을 잡았다. 라이즈가 무대에 올라 첫 곡을 시작했을 때 샤오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진짜 대단하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케이팝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그녀는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열정에 압도되었다. 그동안 단순히 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케이팝은 사실상 정말 진심을 담은 문화라는 걸 깨달았다. 에스파의 무대가 이어졌을 때 샤오라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의 노래와 퍼포먼스가 전 세계 팬들과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관객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며 무대를 즐겼다. 이게 바로 K-팝의 힘인가? 샤오라는 공연이 끝나갈 때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샤오라는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오늘 K-팝 콘서트를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도 너무 좋고 K-팝도 너무 좋고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래? 뭐 별거 없지 않니? 그냥 우리 문화랑 그렇게 다른 게 있니? 하지만 이번엔 샤오란이 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음악과 무대를 보니까 진짜 그들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흉내낸 게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 그럼 넌 이제 한국의 너무 좋은 면만 보는 거 아니니? 샤오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젠 좀 더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중국도 대단하지만 한국도 그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배울 점도 많고요. 샤오라는 호텔 방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녀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샤오라는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발전해 온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이 깨달음을 중국에 돌아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생각이었다. 우리는 이웃나라니까 가깝고 친하게 지내려 하면 정말 가까운 이웃나라로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이 진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제 한국도 중국도 모두 내가 좋아하는 나라야. 샤오라는 가볍게 짐을 싸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K-팝 공연이나 중식당 경험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샤오라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중국과 한국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샤오란의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그녀의 문화적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배워가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알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나요? 한국, 중국 우리 모두 가짜뉴스에 서로 오해하지 말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